3D 디자이너들과 함께하는 커피챗, 컴투스 테크니컬 아티스트의 NPR 스타일 캐릭터 텍스처링을 위한 커스텀 쉐이더 제작 방법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어도비 서브스턴스 3D 페인터 활용 방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과거 3번의 어도비 서브스턴스 웨비나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서팩의 특징은 매우 사실적인 3D 그래픽 표현에 강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와 같은 3D 표현으로 콘텐츠의 몰입도를 향상시키는 서페. 그런데 서페로 이런 리얼한 그래픽 표현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젤다의 전설, 야숨과 왕눈, 그리고 원실이나 붕괴와 같은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런 게임들의 특징은 애니메이션과 같은 카툰 렌더링 그래픽을 표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그래픽 표현을 NPR, Non-Pictorial Rendering 스타일, 즉 사실적이지 않은 스타일의 그래픽 표현이라고 부르는데요. 서페로도 이런 NPR 스타일의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페에서 NPR 스타일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유니티와 같은 게임 엔진으로 가져왔을 때 내가 작업한 결과물이 그대로 표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에서는 서페에서 작업한 NPR 스타일의 결과물을 게임 엔진으로 가져와도 그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커스텀 쉐이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예제를 바탕으로 한 자세한 시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러한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테크니컬 아티스트 직무에 대해서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이벤트 내용도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웨비나에서 커스텀 쉐이더 제작에 필요한 지식을 저희에게 아낌없이 공유해 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먼저 제 왼쪽에 앉아 계신 컴투스 TAC를 이끌고 계신 TAC 실장님 이상윤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컴투스 TAC를 맡고 있는 이상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컴투스 TAC의 김진홍 테크니컬 아티스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컴투스 TAC 테크니컬 아티스트 김진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일 왼쪽에 앉아 계신 어도비 서브스턴스 3D 리드 테크니컬 아티스트 김인호 수석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도비 3D 사업부의 수석 테크니컬 아티스트를 맡고 있는 김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패널분들도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NPR 스타일의 캐릭터 제작을 위해서 커스텀 쉐이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내용을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테크니컬 아티스트, 이 직업이 무엇일까?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인지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저희 웨비나의 단골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게스트분들께 이 질문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이사님과 김진홍님께서 이번 웨비나에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신 것인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출연하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어도비 코리아의 김태원 상무님께서 어도비 행사 때 한번 컴투스에서 어도비에 와서 뭔가 좀 해주면 좋겠다. 웨비나 할 게 없느냐 그러셔가지고 기존에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활용해서 그 캐릭터 이제 제작할 때 퀄리티를 내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많이 소개가 됐는데 맞아요. 직접적으로 이런 그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이 쉐이더를 커스텀해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개가 안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실제 그 프로젝트 할 때는 여기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좀 많다고 제가 알고 있고 저희도 그 회사 내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요청을 받아서 대응을 했었는데 이걸 한번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고 하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또 김태원 상무님의 섭외 요청에 또 흔쾌히 응해주신 거라고 일단 이해하면 되겠고요. 혹시 그러면 보통은 저희가 한 분만 모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이거든요. 진홍님께서는 어떻게 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실무를 제가 직접 그때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표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았고 그 NPR 스타일 그러다 보니 저도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캐릭터나 배경 오브젝트들을 만드는 작업을 개인적으로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스스로 그렇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나오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 옆에 계신 이사님께서 나와, 네가 해야지 라고 해서 나오신 건가요?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한데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아, 표정이 조금, 네. 제가 괜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나오셨는지, 네, 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는 보통 아티스트 분들을 모셔서 그 아티스트의 어떤 역할, 회사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뭐 어떤 캐릭터를 담당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여쭤봤었는데 오늘은 아티스트인데 앞에 테크니컬이 붙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반적인 그 3D 모델링 하시는 그런 분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이사님, 이 테크니컬 아티스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TA 직무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다른 뭐 채널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아트 직군, 특히 이제 모델러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 생각을 해요. 네. TA 직무에 대해서 딱 이런 걸 하는 역할이다라고 규정 짓기에는 업무 폭도 넓고 하는 일도 많다 보니까 네. 회사의 프로젝트라든지 그 네. 상황에 따라서 약간 요구받는 것들이 좀 다르긴 해요. 오. 근데 좀 넓게 해서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기술에 대한 것들을 네. 아는 아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 그러면은 서페를 잘 다루는 것도 기술을 아는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네네. 실제로 이제 게임에서 이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네. 게임을 만드는 게 저희 일이잖아요. 네. 결국 이제 캐릭터 모델링을 하는 것도 게임에 필요한 리소스를 만드는 그렇죠. 작업이고 네.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이 게임에서 실제 구동이 될 때 특별하게 이제 이슈가 있거나 혹은 뭐 비주얼을 좀 더 개선하고 싶다. 네네. 혹은 뭐 이제 게임 캐릭터를 이제 프로젝트에 넣었을 때 네. 잘 돌아가게, 오. 잘 보이게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약간 받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런 역할은 보통 개발자분들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하시는 경우에는 네. 구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쪽 분들이 그분들이 전문가지만 네. 이걸 그러면 넣었을 때 잘 보이게 하는 거. 아. 예. 그래서 테크니컬 아티스트예요. 아, 이게 캐릭터를 진짜 그럴싸하게 딱 매우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게임에서 이제 뭔가 움직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그냥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개발자분들이 하시는 건데, 움직이는 건 움직이는 건데 좀 더 잘 멋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시고 해결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테크니컬 아티스트다라고 네. 봐도 되겠네요.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네. 렌더링 쪽도 있고 네.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인 게 네. 그 작업된 애니메이션이 게임에서 그대로 이제 재생이 되면 좋겠지만은 안 그게 되나요, 또 그게? 이제 또 최적화라는 이슈도 있고 아, 게임이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제 기술적으로 이거를 퀄리티를 유지한 상태에서 낼 수 있게 하든지 네.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조금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최대한 퀄리티를 유지한 상태에서 최적화하는 방안을 고민한다던가 아. 뭐 그 이외에도 뭐 좀 다양한 것들을 고민을 하고 네. 대응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TA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모바일 게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그 뭐 PC 게임도 마찬가지 같은데 그래픽 설정을 바꾸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의 뭐 PC 사양이나 모바일 기기 사양이 좀 떨어지면 애초에 그 게임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을 최대한으로 뭔가 표현할 수 없으니까 옵션을 좀 이렇게 타협해갖고 낮추는데 그렇게 옵션을 낮췄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회사가 의도한 최대의 그래픽 효과를 좀 저사양에서도 발휘할 수 있도록 뭔가 뒷단에서 이렇게 잘 작업을 해주시는 분들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 역할을 TA만 하는 건 아니고 네. 엔지니어 분들하고 같이 하기도 아, 하고 저희가 네. 이제 조금 제안을 드릴 때도 있고 아, 그럼 이런 것 같아요. 왠지 그런 작업은 아트적인 감각이 있어야지만 뭔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테크니컬 아티스트 분들이 보니까 이거를 잘 돌아가게 하려면 그냥 개발자분들한테 맡겼더니 내가 의도한, 아트분들이 의도한 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어쨌든 돌아가잖아. 뭐가 문제야? 라고만 했는데 TA분들이 보실 때는 아닌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막 작업을 또 손보실 수도 있고 그런 네. 거네요. 그래서 아트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고 네. 또 이제 프로그래머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렇죠. 있고 그 중간에서 양쪽에 대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이야. 진짜 어찌 보면 제안도 드릴 때도 네네네. 있고 그런 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네. TA입니다. 아, 보통은 아트분들이랑 개발자분들이 싸우시잖아요. 네, 이게 뭐 내가 좋은 요거 회사는 안 싸웁니다. 네, 아니 분명히 나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나오고 아니 뭐 저 돌리라고 해서 했는데 뭐 잘 돌아갔는데 왜 그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좀 조율해주는 역할? 그런 역할도 하시겠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네.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머 분들한테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네네네. 이제 얘기를 드릴 때도 있고요. 오, 네. 그러면 뭐 게임 개발자의 그런 능력과 아트적인 능력에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갖추어야 되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가
가지고 있어야지 네.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와. 생각합니다. 와, 이거 요구되는 역량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입으로 하기보다는 네. 이제 아티스트 생활을 오래 하다가 네네네. 이런 것들 공부를 해서 TA 역할을 하든지 아. 아니면 프로그래머 분들이 네. 나는 비주얼 구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네. TA로 전직하는 경우 2차 전직 아. 개념이 좀 강합니다. 아, 야, 내가 뭐 그냥 아트예요. 제가 그래서 아트 이렇게 그림만 이렇게 그리는데 개발자한테 맡겼더니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와 답답해. 내가 개발해서 하지 뭐. 아니면 그 개발자 분들이 아니 이거 이런 뭐 캐릭터나 이런 배경도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트 분한테 요청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 답답하네. 내가 해야지.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런 두 가지 역량에 대해서 다 갖추고 있어야 되니까 신입보다는 기존의 이런 게임 개발 회사에서 뭐 개발자든 아트 쪽이든 그런 직무를 하시던 분들이 전직해서 TA가 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네요. 예전에는 이제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네. 전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최근도 아니죠. 이제는 한 5년에서 한 6년 사이에는 네. 신입 때부터 오. 아예 TA로 이제 일을 오. 하시는 저희 이제 김진홍님 같은 경우에도 네네네. 저희 팀에 이제 신입으로 오. TA로 이렇게 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야, 이게 신입으로 뽑는다는 거는 이 직무에 대한 필요성이 그만큼 이제 많아졌다라는 의미이잖아요. 그런 얘기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직무에 대한 어떤 시장의 수요가 되게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TA 직무가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TA와 같이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네. 이게 생산성이라든지 아, 커뮤니케이션에 그렇지. 대한 부분들이 네. 많이 좋아졌다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해보시고 네. 그러면 우리도 프로젝트에 TA가 필요한데 아. 이 아트 직군이나 아니면은 뭐 프로그래머 직군에서 네. TA로 전직하려고 하면은 네. 이건 또 이거대로 좀 시간이 필요하고 네. 네네. 또 그 경험을 좀 쌓아야 되는데 네. 이러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네.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공급이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오. 아예 학생 때부터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 취준생이나 학생 때부터. 네.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네. 그래도 그 프로젝트에서 자기 역할들을 하니까 네. 그러면 신입으로 TA를 채용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많이 퍼진 것 같아요. 아, 야, 그럼 게임 회사에서 지금 제일 필요하는 직무 중에 하나로 봐도 되겠네요. 아무래도 공급이 많이 부족한 직군이다 야. 보니까 아, 네, 많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게임 회사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TA 직무 요건을 잘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지용님께서는 어쨌든 신입으로 이렇게 또 TA로 들어오셨으니까 어떤 계기로 이렇게 들어오셨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질문은 나중에 좀 드리기로 하고 오늘 준비한 자료가 되게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지용님의 이야기는 저희 발표자를 보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전에 수성님께서는 아티스트로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해오셨는데 네네. 이런 TA 분들이랑도 분명히 이렇게 작업이나 일을 해보신 경험이 왠지 많으실 것 같아요. 조금 있죠. 네. 그럼 수성님께서는 이런 TA 직군에 대한 어떤 저 전직에 대한 그런 흥미 이런 것들은 별로 없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게임 쪽, 네. 그리고 배경, 3D 아티스트였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툴 쪽, 약간 TA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서브스턴스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 툴을 전문으로 다루는 테크니컬 넘어오게 아티스트.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볼 거는 툴보다는 좀 더 다른 내용인 거죠? 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따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준비된 발표자를 보면서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제목으로 원래는 NPR이라고 써놨었는데 이제 네. NPR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으실까봐 네. 캐주얼로 몰래 또 바꿔놨습니다. 네. 저도 요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접했어요. NPR이 뭔가 그냥 NPR로 나오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검색해도. 예, 아티스트 분들한테는 캐주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이해하시기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NPR이 캐주얼로 변환됐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스타일라이즈라고 부르고 있어요. 스타일라이즈. 예. 네, 캐주얼 하니까 딱 뭔지 아마 감이 다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이미지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네, 오늘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딱 보면 아시겠지만 네. 원신과 같은 이런 만화 스타일로 렌더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 주제로 다룰 것이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작업한 결과물과 유니티 엔진에서 작업한 결과물이 서로 동기화가 돼가지고
네, 같은 환경에서 텍스처링을 하면은 네. 이제 수정하는 그런 이제 수고스러움이 좀 덜해진다라는 네, 거를 당연히. 이제 네.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네네.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안내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뭐 왼쪽 오른쪽 똑같은데요? 예,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 진홍님께서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신 결과물이 이거군요. 예, 예. 그럼,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캐릭터는 지금 뭐 컴투스에서 뭐 하고 계신 프로젝트 그런 캐릭터인가요? 아니면 어떤 캐릭터인가요? 아닙니다. 그 프로젝트가 지금 개발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외부에 이제 공개를 할 수가 그렇죠. 없다 보니까 네네. 쉐이더랑 캐릭터랑 전부 네. 그 제가 개인적으로 원래 네. 혼자서 하고 있던 것들을 발표에 써봐야겠다 하고 가져온 것들입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게 테크니컬 아티스트의 아티스트가 네, 여기서 네, 그 빛을 발하는 것 같네요. 이게 다른 아티스트 분들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아름다운 캐릭터가 딱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예,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쉐이더 감사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에 쓰고 있는 거는 오늘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좀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회사 작업물이다 보니까 아, 네, 그렇죠. 공개할 수 없고 네. 굉장히 심플한 쉐이더를 넣었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좀 되게 너무 이렇게 좀 평면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시연용이라는 걸 좀 참고하고 오늘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컴투스의 테크니컬 아티스트의 역량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훨씬 뛰어난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시연을 위해서 이런 거예요 라는 정도 수준으로만 보여드리기 위한 거라고 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이제 실사 느낌의 작업이 아니라 네. 이제 캐주얼한 작업을 한다면은 아트스테이션에다 검색을 한 결과인데 네. 보통 스타일라이즈드 PBR이라는 키워드로 보통 네. 많이 찾아보게 되세요. 네. 근데 이러한 스타일들의 특징은 쉐이더 자체를 건드진 않고 그 물리 기반 렌더링은 기본으로 사용하는데 텍스처랑 메쉬를 디폼을 해가지고 약간 디즈니 느낌으로 뭔가 풍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처랑 메쉬만으로 뭔가 표현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네. 근데 이러한 작업을 하고 싶은 거죠. 아, 이거 완전 다르지. 네, 홀버스의 붕괴 최근에 네. 나왔던 스타일의 네네네. 네,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네. 결국은 쉐이더라는 걸 건드려야 됩니다. 일단 NPR 쉐이더라고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네. 또 이 NPR 쉐이더라는 게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는 쉐이더만 잘 만들고 끝나지가 않아요. 쉐이더에서 네. 이제 렌더링을 할 때 캐릭터를 네네. 음영이 생각보다 깔끔하게 안 나와요. 그 만화에서 표현되는 그 깔끔한 느낌의 음영 표현이 안 되고 자꾸 지저분한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트분들이 그런 것도 못 참죠. 네, 또. 그런 거를 이제 커버를 하려면은 네. 결국은 그거에 대한 추가 정보를 또 넣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쉐이더만 건드렸다 끝난 게 아니라 네. 쉐이더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식의 추가 텍스처가 계속 들어가게 돼요. 네. 네, 또 이런 텍스처가 필요한 이유는 네. 원래는 이제 손맵이라고 하죠. 핸드 페인팅으로 네. 이제 맵을 하나를 써가지고 네. 다 표현을 했었는데 네네네.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는 넘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명에 따라서 네. 반사나 이런 것들이 다 반응을 해가지고 네. 바뀌는 그런 거를 네. 구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게임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텍스처들이 자꾸 추가가 되고 뭐 아래에 또 써놨지만 만화 같은 표현을 하려면은 네. 재질 표현이 참 많이 약해져요. 그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플랫한 느낌이 많이 들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살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오히려 또 카툰 렌더링인데 PBR 텍스처를 그대로 또 가져와가지고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말씀하신 그 만화 같은 캐릭터 표현의 특징이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재질이 이거는 애니메이션 그런 느낌을 이제 주는 건데 이런 PBR 기반의 뭔가 텍스처를 하게 되면은 재질 표현이 상세해지니까 만화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PBR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보통 진짜 막 실사 같은 그런 네. 작업을 생각하시는데 네. PBR이라는 게 네. 약간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요. 네. 단순히 이 메탈릭 러프니스라는 그 수치 값이 있잖아요. 네. 그 수치 값에 따라서 네. 보여지는 게 네. 얼만큼 빛날 거냐, 환경이 얼마만큼 반사될 거냐 이런 네. 걸 그냥 결정하는 공식이란 말이죠. PBR이라는 게 네. 내부적으로 파고 들으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것도 또 개조를 합니다. 공식을.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러니까 PBR 텍스처를 넣긴 했지만 네. 실사처럼 보이진 않아요. 최대한 그 의도에 맞게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화 같은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전에 일본 애니메이션 네. 이런 이제 NPR 스타일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디즈니도 있을 거고 네, 네, 일본인 네. 애니메이션도 네. 두 개가 비슷해 보여도 또 이렇게 붙여보면 되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런 스타일이 대두되는 게 이제 게임에서 또 쓰이는 거는 네. 또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듯이 크게 볼 때도 있지만 또 네. 플레이하는 캐릭터를 보게 될 때 이 네. 캐릭터가 게임에서도 또 그 느낌이 만화에서 보던 것과는 또 좀 다른 느낌을 주고 싶다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영어로 아까 스타일라이즈드라는 거 이제 표현이 됐던 것들이 네. 좀 일반적인 그런 제피니메이션 스타일 아니면은 뭐 그냥 아니메 스타일 뭐 네, 이렇게 네, 네. 부르지만은 네. 그거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다른 기법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소개해드린 프로젝트들에서 보여지는 것들도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마무스메랑 또 호요버스에서 만든 붕괴나 네. 스타델 같은 경우도 네. 쉐이더 기법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비슷한데 디테일을 뜯어보면 그것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 만화 같은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캐릭터들은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접하게 되면 그냥 평면에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게임은 그 캐릭터가 3차원 공간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360도로 돌려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움직일 때마다 분명히 뭔가 저기 해가 이렇게 떠 있으면은 빛이 비칠 거고. 근데 애니메이션은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상태만 보는 거니까 우리가 어색하지 않은데 해가 이렇게 비치네? 근데 애니메이션은 여기서 정면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게임에서는 저 뒤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어색해질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좀 조정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거네요. 다양한 수요들, 그러니까 개발하시는 분들의 수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가 유저들한테 어떻게 보여줄 건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네.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PBR이라는 개념을 꼭 실사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이런 NPR 스타일에서도 PBR을 사용해보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페를 사용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쉐이더만 사실 쓰진 않습니다. 오. 그 언급을 해드렸지만 네. 단순히 음영을 이렇게 스텝을 나누고 네. 뭐 린라이트 같은 기법을 적용한다 해서 실제 그 인게임 룩이 되진 않고요. 네. 추가 패스를 또 추가하고 뭐 메쉬도 수정을 하고 메쉬 수정을 한다는 거는 네. 그 버텍스 노멀을 이렇게 변형을 하고 네네. 뭐 버텍스 컬러 이런 것도 이제 추가 데이터를 계속 집어 넣어가지고 최대한 어느 각도에서 봐도 어떤 식으로 라이팅이 되더라도 어색하지 않게. 어색하지 않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 계속 여러 가지 기법을 적용을 해서 네. 최종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NPR 스타일로 만들더라도 네. 추가 텍스처가 계속 생산이 돼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결국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핸드 페인팅 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특수 목적의 맵들을 계속 그 제작을 하려다 보니까 네. 결국 그 메탈릭 러프니스트 같은 PBR 텍스처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추가 텍스처들을 만들려고 보니까 네. 서브스턴스 페인터에 있는 기본 쉐이더 가지고는 게임 엔진에서의 보여지는 것과 완전 다른 그 뷰를 보여주니까 네. 이거를 메탈릭 한 0.8 정도면은 네. 괜찮은 것 같다. 서브스턴스 네네네. 페인터에서는. 네네네. 근데 엔진을 갖고 하니까 네. 너무 빛나는데? 너무 타는데? 이런 식으로 보여진 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기본 그 쉐이더가 다른 상태에서는. 네. 그리고 또 엔진에서는 네. 보통 이제 캐릭터랑 배경들을 한 곳에 딱 깔아놓고 네. 서로 튀는 부분이 없는지 체크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그 씬을 환경을 세팅을 해요. 네. 그러면은 엔진에서 그 세팅한 환경이랑 서브스턴스 페인터랑 환경이 동일하지 않으면은 네.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는 한 이 정도 밝히면은 예쁘게 네. 보이는 것 같아 하고 네, 엔진으로 네, 갖고 왔더니 네. 완전 그냥 하얘버리는 거죠. 캐릭터가 완전 하얗게 네. 보인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색감도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네. 엔진에 있는 환경을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동일하게 맞춰주면은 네. 이러한 시행착오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저는 단순하게 그냥 드는 생각이 서페와 게임 엔진 뭐 예를 들어 유니티예요. 지금 이 상호 간에 뭔가 환경 세팅 값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어도비랑 유니티가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지금 제가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면은 어도비랑 유니티에서 해결 못하는 거를 TA 분들이 직접 해결하시는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네. 그 프로젝트마다 요구하는 이제 룩 대비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네. 그거를 다 맞춰준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보니 각자 자기에 맞춰서 커스텀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서페와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능력이 이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보니까 우리의 눈높이에는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더 개량해서 사용한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맞춤형이라고 보면 맞춤형. 우리의 원하는 스타일대로. 보통 프로젝트에서 그 룩을 만들기 위해서 네.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대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TA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 TA가 없다 하더라도 네. 그 프로젝트에서 보여주기 위한 것들을 보통 커스텀해서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대응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실제 작업하시는 분들도 네. 우리 프로젝트에 맞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들로서는 아무래도 좀 이질감이 들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네. 이 쉐이더를 커스텀한 거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게임 회사에서도 유니티나 서페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을 구현하려고 봤는데 이게 기본 제공하는 걸로는 좀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 구현을 하시는 거를 TA분들이 하신다고 네. 봐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서페를 폄하하려는 뭐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맞춤형.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엔진과 서페 간에 이제 색상 차이가 안 나도록 네. 작업을 추가로 해줘가지고 이제 작업 능률을 향상을 시키겠다라는 게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캐릭터를 만들고 유니티 엔진에서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거의 색감 차이가 안 나도록 유니티의 환경을 그대로 옮기려고 이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팅하기 전에 기본 그 PBR 쉐이더를 적용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캐릭터가. 그러다 보니까 이 매테리얼이 이제 들어간 뷰를 보기보다는 그냥 베이스 컬러 이런 식으로 채널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작업을 하고 엔진에 갖고 와서 벼고 나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조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서페에서도 유니티 엔진의 그 씬과 동일하게 환경을 맞춰주면은 이제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럼 훨씬 편하겠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이미지를 넣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아무래도 코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흥미를 많이 잃으실까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나가지 마세요 하라고 하려고요. 이제 지금 계속 쉐이더 하는데 대체 쉐이더가 뭐냐 이런 이제 사전 지식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언급을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서페에서 제공하는 이제 쉐이더를 그 커스텀 쉐이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튜토리얼 느낌으로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직접 유니티에 있는 엔진을 그대로 서페로 가져오는 그 실습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작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저희가 제가 인트로에서도 그랬지만 커스텀 쉐이더니 무슨 쉐이더니 NPR 쉐이더니 쉐이더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 처음 접했어요. 어쨌든 쉐이더라는 거를 분명히 아트분들은 잘 아실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이 쉐이더라는 게 어떠한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개념부터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아티스트 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코드를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NPR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조금 재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NPR 그 스타일이 어떻게 구현이 되고 어떤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 NPR 만들고 싶어. 쉐이더는 필수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신이나 젤다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캐릭터 나도 만들어보고 싶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 지식. 쉐이더가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더라는 게 그냥 계산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자꾸 쉐이더 하는데 그게 뭐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3D 메쉬가 있어요. 저희가 만드는 그 블렌더, 3ds 맥스, 마야 이런 툴에서 만드는 3D 메쉬라는 거는 이제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보면요. 그냥 XYZ 좌표예요, 좌표.
0,0,1. 큰일 났다. 어렵다. 자, 어렵다. 자, 지금 아마, 상상이 잘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네,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점이 무엇인가. 네. 이거부터 이제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점이라는 거는 네. X, Y, Z라는 이제 어떠한 위치인데, 네. 이 위치는 저희가 화면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TV에서 네. 보는 것처럼 네네. 평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평면, 이미지, 네. 이 이미지란 건 또 무엇이냐?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근본적으로 파고들면은. 오, 오늘 뭐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 네.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FHD 모니터다 하면은 네. 1920, 1080 네네. 개수만큼의 픽셀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픽셀이란 무엇이냐? 네. 네, 픽셀이라는 거는 네. 이 화면상에서 네. 위치, 그러니까 뭐 화면 가운데라고 쳐요. 네. 풀 HD면은 네. 1920, 1080의 가운데는 네. 1920 반으로 나누면은 960, 960, 네. 960, X 좌표는 960, 네. Y 좌표는 네. 뭐 540, 네. 네, 이런 식으로 좌표가 있을 거고. 네. 근데 이 가운데 점이 지금 네. 이 모니터에서 보면은 한 네. 노란색이라고 쳐요. 네네네. 노란색이면은 네. 그 RGB 값이 또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3D 메쉬, 그러니까 XYZ 좌표가 어떻게 해서 화면상의 XY 좌표와 플러스 네. RGB 색상으로 변환이 되었는가. 아.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다 막 숫자로 돼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 사실 아. 내부적으로 다 숫자로 돌고 있는데 이 숫자 네. 계산이 어떻게 됐냐. 아. 그거가 바로 쉐이더가 한 거예요. 쉐이더가 한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쉐이더라는 거는 뭐 NPR 캐릭터 이것뿐만 아니라 네. 이미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예. 화면상에 어떤 이제 색상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쉐이더라는 프로그램을 거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또 쉐이더도 막 나눠보면은 안에 네. 뭐 버텍스 쉐이더, 뭐 테셀레이션 쉐이더, 지오메트리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 막 종류가 네. 많아요. 네. 근데 이게 다 독립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네. 오른쪽에 써놨죠. 소화기관. 네. 그냥 3D 메쉬를 먹으면은 네. 픽셀이 똥으로 나옵니다. 그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네. 하나의 그 소화 과정이 있는 것처럼 네. 쉐이더도 네. 그 한 과정이 있는데 네. 그 사이에서 네. 그 어떤 위를 쓸 거냐. 막 소식하는 사람이 있고 네네. 조그만 위를 쓸 거냐 아니면 네네네. 배식가의 거대한 위장을 쓸 거냐. 네네. 이런 그거에 따라 식으로 결과물이 달라진다. 네, 그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거고요. 그 위가 버텍스 쉐이더고 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네. 프래그먼트, 그러니까 픽셀 쉐이더인데 그러니까 색상을 정하는 쉐이더는 네. 이제 대장의 비율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렇지. 네. 마지막에 색상이 결정이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버텍스 쉐이더, 픽셀 쉐이더라고 불리는 것들은 네. 이제 이 하나의 음식이 이제 소화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사이사이 들어가는 그 서브 프로그램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과물이 똥이.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니터로 보고 있는 건 네. 쉐이더가 싼 똥입니다. 메쉬를 먹고. 야, 이거 어디 가서도 진짜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모니터에서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거는 쉐이더가 싼 똥이다. 야, 이거 오늘의 명언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에 컴투스 TA 하면은 쉐이더가 싼 똥밖에 기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해는 확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니티를 접해보신 분들은 네. 쉐이더, 메터리얼이란 거를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언리얼 엔진을 다뤄보신 분들은 네. 쉐이더가 엄청 생소하세요. 오. 제 친구도 그랬어요. 메터리얼은 알겠는데 쉐이더는 대체 뭐야? 이렇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래가지고 메터리얼은 무엇인지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이미지도 넣어놨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접했었던 머테리얼이랑은 또 다른가 봅니다. 이게. 같은 건데 이야기가 좀 더 그런가요? 실제로 이제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메터리얼 에디터라고 메터리얼을 그냥 편집해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드는데 네네네. 실제로 그 과정이 이제 쉐이더를 작성하는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유니티 같은 경우는 쉐이더 파일이 따로 있고 네. 메터리얼 파일이 따로 있고 네. 직접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네. 이 혼동을 잘 안 하는데 네.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쉐이더를 따로 관리한다기보다는 그냥 메터리얼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넣다 보니까 이 쉐이더 개념이랑 메터리얼 개념이랑 좀 혼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해가 어려우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언리얼에서는 쉐이더 알아서 언리얼 엔진 자체에서 뭔가 지금 작업을 해주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자동화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터리얼과 쉐이더를 조금 네. 분리해서 생각하실 수 있도록 네네네. 네, 이미지를 넣었는데 요즘은 잘 안 쓰고 있지만 비디오 플레이어입니다. 쉐이더는 플레이어예요. 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비디오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비디오를. 그래야 재생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아래 써놨죠. 네. 메쉬 데이터 빼고 나머지 뭐 텍스처나 이런 갖가지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거를 메터리얼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냥 상자예요, 상자. 네네. 안에 그냥 여러 가지 이제 값들을 넣어놓은 건데 네. 그거를 이제 메터리얼이라고 부르고요. 네.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메쉬를 제외한 돼 있잖아요. 네. 메쉬란 무엇인가? 메쉬. 네. 메쉬가 바로 저희가 만들어낸 캐릭터 모양인 거죠. 점들. 네네. 그거의 집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점 집합을 메쉬 또는 모델이라고 하죠. 모델, 메쉬. 모델과 메쉬도 또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길어지는데 알겠습니다. 그냥 모델은 메쉬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일단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메쉬, 메터리얼, 쉐이더가 이게 진짜 오른쪽 이미지가 너무 공감이 되는데 지금 되게 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심정이 딱 저래요, 진짜. 딱딱 저렇습니다, 지금. 이 허들을 못 넘어서 TA를 궁금해하다가 해볼까 하다가 포기를 하세요. 그렇구나. 이게 아트분들은 그림 기깔나게 잘 그리면 되는데 TA 해봐야지 했는데 이거 그림만 그려서는 답이 없네? 막 그런 장벽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개념들을 다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트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개념을 지금 적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더 원질적인, 본질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코드 관점에서 그것도.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만드는 캐릭터나 뭐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만든 리소스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디지털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이 디지털 데이터가 게임에 들어가서 구동이 될 때는 결국은 이 눈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다 전부 이 데이터로 치환되어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돼야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을 좀 드렸는데 메쉬가 무엇이냐 하면요. 여기 딱 써있죠. 메쉬에서 점 하나를 딱 빼서 보면요. 포지션 값이 있어요. 포지션 값이 있고 저희 UV 펴가지고 텍스처 해야 되잖아요. 그럼 UV에 대한 정보도 이 점에 들어가 있고요. 노멀, 탄젠트, 뭐 버텍스 컬러 이런 정보들이 이 점 하나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는 이제 데이터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모양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모양처럼 보이지만 다 이거는 이 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집합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다. 메쉬라는 것은 아주 작은 점들이 모여서 저런 모양을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쉐이더를 하시려면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 점 하나에도 저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TA는 저런 걸 다루는 직업. 갑자기 직무에 대한 흥미가 팍 떨어지는데 일단은 뒤에서 좀 더 재미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이해하고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메테리얼에도 이제 예시를 넣어놓은 거죠. 텍스처도 있지만 메쉬 뒷면 그릴 거냐 말 거냐, 불투명이냐 반투명이냐, 얼만큼 금속이냐, 막 이런 것들, 세세한 그런 정보들을 다 메테리얼에서 들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개가 인풋에다가 메쉬를 넣으면은 이제 쭉 그 소화기가 되는데, 개구리가 똥? 개구리가 똥으로 나오는데, 그 사이에 관여를 하는 게 이런 거죠. 버텍스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라고 돼 있는 부분은 쉐이더가 이제 이렇게 위장을 바꿔치기를 하는 거고, 메테리얼은 모든 부분에 관여를 합니다. 왜냐면 그냥 정보니까요. 메테리얼이 뭘 하는 건 아니고 이 메테리얼에 있는 정보를 꺼내서 쓰는 거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쉐이더들이 지지고 볶고 해서 저렇게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은 일단은 메테리얼, 메쉬, 쉐이더 이런 게 어떤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소화기관 똥밖에 기억은 안 남지만 진짜 이해가 확 돼갖고 따라오는 데는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에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렇게 변환하는 게 쉐이더라는 건 알겠는데 사실은 실제로 보이는 거는 뭔가 그런 때깔 좋은 어떤 그런 뭔가 실제 그 조명 연산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이 조명 연산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의문도 또 이렇게 드실까봐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게임 엔진에 라이팅, 쉐이딩이 돼 있는데 사실 게임 엔진뿐만 아니라 이런 그 렌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3D 메쉬를 렌더링하는 그런 엔진들은 다 이런 비슷한 방식을 차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색상을 정할 때 직접광 계산 결과와 간접광 계산 결과 그리고 발광 색상 이 세 개의 그 값을 모두 더해가지고 최종 그 색상이 결정이 돼요. 직접광, 간접광
네, 뭐 설명을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냥 단순하게 직접광이야, 직접 비추는 거고, 간접광은 어디 이렇게 하나 거쳐서,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겁니다. 네. 네. 직접 빛이 와가지고 물체 표면에 닿아서 네. 그 생기는 결과를 직접광 결과고요. 그럼 실제로 빛이라는 게 물체에 닿고 나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튕겨서 또 어디 그렇죠. 벽이나 이런 데 그렇죠. 부딪혔다가 네. 또 물체의 다른 표면에 또 부딪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그 어두운 곳에 있더라도 물체가 빛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살짝 밝아져요. 네네. 그런 이제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결과를 계산해가지고 간접광 결과로 더해주고요. 그리고 물체가 스스로 빛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또 발광 색상을 또 이렇게 더해가지고 최종적인 색상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 계산을 직접 해야 되는 건가요? 설마? 네. 아, 보통은 툴에서 해주는데 이제 TA 분들은 그것들을 직접 계산하신다. 그리고 요 정도 값을 넣으면 색상이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것도 다 머릿속에 있으시겠네요.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네네네. 추측은 할 수가 있죠. 아. 이만큼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것들. 야,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결과물이 딱 나왔을 때 아트분들은 야, 저기 색 뭐 어떻게 틀어졌네. 저거는 뭐 예를 들어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아니고 무슨 뭐 다홍색에 가까운 빨간색을 써야 돼. TA분들은 저거 색상값 뭐 잘못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완전 그렇게 막 색살이 뭐 0.3점 뭐 이렇게 네. 수치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색깔이 이렇게 틀어진 이유가 어디가 잘못돼서 여기가 틀어진 것 같다 라는 추측은 할 수가 있어요. 빨리 캐치하실 수 있겠네요. 네, 어디를 고치면은 이게 좀 해결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캐치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네. 엔진마다 막 때깔이 다르다, 뭐 지금도 나왔지만 서페랑 네. 유니티랑 다르다 이런 네. 것들은 다 이 직접광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간접광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그냥 달라진 것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는 거지. 이게 이 프로그램에서는 원래는 잘 되는 거고 저 프로그램에서는 안 돼.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이 프로그램에서도 저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을 그대로 쓸 수 있다면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죠. 네. 그 계산을 해주는 게 쉐이더니까. 네, 쉐이더도 있고 보통 이제 쉐이더에다가 또 추가로 붙는 네. 것들이 많긴 한데 네, 보통은 쉐이더에서 웬만한 것들은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게임 엔진과 뭐 서페 같은 거에서 보여지는 거를 맞추기 위해서 쉐이더를 직접 만들어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테크니컬 아티스트는 어떤 일을 하고 NPR 스타일의 캐릭터를 서페와 게임 엔진에서 문제없이 다룰 수 있는 커스텀 쉐이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사전 지식 알아봤습니다. 소화기관 쭉 가서 똥 탁 싸면 쉐이더 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저희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드디어 오늘 웨비나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쭉 말씀드렸던 그 기초 지식을 머릿속에 잘 가지고 계시다면 앞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커스텀 쉐이더 작성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전 지식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정말로 코드가 나옵니다. 코드 울렁증 있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일단 코드가 나오니 주의를 해주시고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이제 뭐 캐릭터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이제 까만 화면에 막 하얀 글자만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HLSL, GLSL이라는 쉐이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어떡해요. 시작부터 어려워. 저게 무슨 약자인가요, 저게? 그 하이 레벨 쉐이더 랭귀지라는 뜻입니다. HLSL. GLSL은 오픈GL 쉐이더 랭귀지이고요. 저 두 개를 반드시 알아야만 쉐이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일단은 그렇죠. 유니티에서는 HLS를 쓰고요.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는 GLS를 쓰기 때문에 서로 또 언어가 달라가지고. 그래요? 네. 두 개 언어를 배워야 되네요. 네,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사실 여기도 써놨지만 하나를 알면은 비슷해요. 근데 것들이. 제가 예전에 저 C랑 C#, 그 전에 비주얼 베이직 하다 저는 포기한 세대인데 C를 하다가 너무 어려워가고 근데 진짜 제가 들어보니까 C를 할 줄 알면 뭐 어떤 언어라도 다 쉽게 다룰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HLSL이랑 GLSL도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뭐 10호자가 아니시라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뭐 추가적으로 뭐 복잡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딱 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그냥 메모장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글씨거든요. 텍스트 파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HTML 코딩할 때 메모장에서 하거든요. 예. 그거랑 뭐 비슷하다고 잠깐 자신감이 생겼는데,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자신감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HTML이랑 이제 비슷하게 그냥 메모장에다 쓴 글씨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진짜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하려면은 네.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어떤 식으로 그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 네.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또 부분을 API 로. 또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네. 실제로 그 서브스턴스 페인터 그 페이지 가면은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커스텀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고 안내된 페이지가 있어요. 아. 저희도 이제 이거를 막 저희가 알아서 막 한 게 아니고 네. 이미 서페에서 제공되고 있는 걸 보고 가이드가 있으니까. 네, 그걸 보고 그 가이드대로 작업을 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이드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네. 일단은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쉐이더 API 여기 헬프 스크립팅 도큐멘테이션에 네. 쉐이더 API를 누르시면은 네. HTML 파일이 이제 인터넷 웹브라우저에 딱 떠요. 네. 그걸 보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 HTML이란 게 막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져온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서브스턴스 페인터에 리소시스 쉐이더 도큐먼트 거기 이제 폴더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 내부에 그 파일들이 이미- 다 들어있어요. 이미 그래서 있군요. 네,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네. 보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온라인으로도 소개가 돼 있어가지고 아래에 이제 링크도 네. 넣어놨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걸 보고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어떤 식으로 그 작업하게 가이드를 네네. 해놓으셨는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쉐이더 엔트리 포인트로 네. void shade라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약간 형태가 다를 거예요. 그 쉐이더를 원래 쓰던 분들이라면 버텍스 쉐이더, 픽셀 쉐이더라는 건 이게 오른쪽 아래에다 조그맣게 써놨는데 반드시 리턴으로 색상 RGB A 값을 리턴을 하도록 돼 있어요. 어떤 색상을 쓸 건지를 명시적으로 써놨는데 네. 여기는 지금 void 타입이다 보니까 리턴을 못 하는 거죠. 대신에 이 왼쪽에 써진 것처럼 그 서페에서 그 미리 정의된 그 값들이 있어요. 알파랑 디퓨즈, 스페큘러, 에미시브, 알베도 이런 값들에다가 어떤 색상을 쓸 것인지를 저 함수 내부에서 그렇게 정의를 해주면은 그 값에 따라서 네. 화면에 이제 보여지는 색상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V2F라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네. V2F라는 구조체는 무엇이냐 하면요. 메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포지션, 네. 뭐 바이 텐젠트, 탄젠트, 노멀, 컬러, 텍스트 코드 이런 그 메시에서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이 구조체에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아래 유니티의 구조체도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요. 픽셀 쉐이더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래그먼트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저희가 조작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놓았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메시 맵들 저희 보통 베이크를 많이 하잖아요. 서페에서. 네. 그런 데이터들도 어떻게 가져오느냐 하면요. 이렇게 이름이 미리 다 정의가 돼 있어요. 텍스처, 앰비언트 오클루전, 텍스처 언더바, 커버처, 텍스처 아이디 이런 식으로 텍스처들이 다 정의가 돼 있어서 네. 이 동일한 이름의 텍스처를 불러와가지고 그냥 쓰면은 그 텍스처들을 이제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베이크맵 말고도 저희가 이제 실제로 레이어를 써가지고 그 PBR 텍스처들을 마치 포토샵에서 하는 것처럼 레이어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텍스처들은 이제 모두 레이어가 다 적용된 상태로 이제 들어온 건데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텍스처 이름으로 참조를 할 수 있게 다 제공이 되고 네. 이제 아래는 사실 이제 따로 제가 강조 표시는 안 했지만 이번 내용의 핵심인 거죠. 유저 채널이 있습니다. 직접 저렇게 만드신 거라고. 그러니까 서페에서 제공을 합니다. 네. 유저 채널이라고 지금 8개가 있는데 네네. 여기 0번부터 7번까지 이 총 8개의 이름이 가져 있는 텍스처는 마음대로 쓰세요. 사용자가 의도하는 대로
만들어서 쓰세요. 네. 라는 이제 목적으로 이제 공개가 돼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채널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만드는 쉐이더의 목적에 맞게 또 텍스처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앞쪽에 NPR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텍스처들이 또 추가로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페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채널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뭐 얼굴에 있는 그림자 맵 같은 거는 이 네. 채널을 통해서 이제 네네네. 넣어서 네. 이 서브텐스 페인터 안에서 계산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이제 쓰라고 이렇게 열어 주신 거죠. 서페에서. 그거를 최대 8개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열심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그렇지. 쉐이더에서 어떻게 참조해요? 네. 라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네. 여기다 또 써놨어요. 네. 코드를 진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유니폼, 샘플러, 스파스, 베이스 컬러, 언더바 텍스 이런 네. 식으로 네, 써면 네, 되는데 네.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위에 주석으로 슬래시 땡땡 네, 네. 파라미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면은 네. 실제로 파라미터가 그 노출이 됩니다. 그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쉐이더 세팅 창을 보면은 네. 오른쪽에 지금 좀 작게 나왔는데 제가 정의했던 그 주석으로 막 파라미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놨던 것들이 네. 노출이 돼요.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조작을 할 수 있게 GUI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게 해놨고요. 이게 그 저희가 뭐 VS 코드나 이런 거에서 코딩할 때 보면은 내가 사용할 함수를 끝까지 다 타이핑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치면은 회색 글씨로 나오고 탭 누르면 그게 딱 이렇게 자동으로 자동완성처럼 써지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코딩 할 때.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것보단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쉐이더가 네네. 그 텍스트 파일을 엔진 내부에서 읽어가지고 네. 이 부분은 외부로 노출을 시켜야겠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판단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UI가 이제 서페 UI인 거죠, 지금? 네, 서페 네. UI입니다. 지금 아직 유니티는 생략을 안 하셔도 돼요. 네네네. 그러면은 보통은 서페 UI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게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코딩을 해서 뭔가 이렇게 딱 선언을 하면은 그 만든 게 오른쪽에 UI로 이렇게 노출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만의 뭐 저런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딱 생긴다. 저렇게 왼쪽에 그 코딩을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뭐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 이제 저런 이제 파라미터 노출, 네. 저런 걸 익스포즈라는 기능으로 따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익스포즈한 데이터가 저렇게 가식화되게 등장을 하는데 저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쉐이더 코딩을 통해서 아예 파람 노출을 해가지고 똑같은 기능을 구현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엔진에서 어떤 값들을 이렇게 불러오는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실제로 이제 쉐이더를 이제 네.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보통 이제 메모장 파일로 만들어도 되지만 문제는 메모장에서는 문법 오류가 있는지를 알 수가 그렇죠. 없어서 네, 맞아요. 그래서 IDE 툴 써야지. 네, 결국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네. 무료니까. 그래서 GLSL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면은 문법 오류가 있는지 잡아줘서 조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서 네. 확장자를 GLSL로 두면은 네. 알아서 이게 GLSL 코드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보이드 쉐이더, V2F 인풋 해가지고 디퓨즈 쉐이딩 아웃풋으로 이제 마젠타, RGB가 이제 1,0,1이니까 네. 이제 마젠타 색상이 나올 건데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넣을 건데 두꺼비 여기 이미지를 넣었는데요. 두꺼비에서 그냥 SF 브라우저 창에다가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으면은 알아서 저 오른쪽 창이 떠요. 오. 그렇게 넣으면은 그냥 그 저희 텍스처 넣는 것처럼 네. 동일하게 쉐이더도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다 넣고 쉐이더 세팅에 보면은 원래는 ASM 다시 메탈 다시 러프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름이 돼 있는 기본 쉐이더가 세팅이 돼 있는데 여기다 또 드래그 앤 드랍으로 그 쉐이더를 갖다 넣으면은 저희가 넣은 그 쉐이더가 화면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결과물이 저렇게 나온다. 네, 핫핑크 네. 두꺼비가 나왔다.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쉐이더를 어떻게 서페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네네. 이런 부분을 알려드렸는데요. 이거를 직접 제가 코드로 쓰는 과정을 보여주기에는 네.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예. 이렇게 이미지로만 설명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네. 이제부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유니티 쉐이더를 서브스턴스 페인터로 옮기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네. 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처음에 사전 지식 거기서 설명을 드릴 때
그 게임 엔진에서 라이팅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직접광과 간접광 네. 계산 결과 그리고 발광 색상 이 총 3가지 계산 값을 더해가지고 파이널 컬러 최종 색상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네. 이 직접광 계산 결과, 간접광 계산 결과도 또 세분화할 수가 있어요. 정반사와 난반사라는 개념이 또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디퓨즈, 스페큘러, 인다이렉트 디퓨즈와 다이렉트 디퓨즈 이런 식으로 구분을 또 세부적으로 지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유니티에 있는 쉐이더를 서페에서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총 에미시브, 인다이렉트 디퓨즈, 다이렉트 디퓨즈, 인다이렉트 스페큘러, 다이렉트 스페큘러 총 5가지를 모두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양쪽이 다 맞게 보여지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 인다이렉트 디퓨즈, 다이렉트 디퓨즈 말하기 힘든데 예, 네. 이 총 4개를 네. 만들기 위해서 네. 서페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유니티에는 어떤 것들을 적용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니티에 있는 쉐이더 코드예요. 인다이렉트 디퓨즈로 보면은 쉐이드 GI 함수 내부에 베이크드 GI라는 값이 들어와요. 베이크드 GI라는 게 대체 뭐냐면요. 그 사실은 이게 그 간접광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환경에서 어떤 빛들이 들어온지를 그냥 텍스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빛이 튕겨가지고 다른 물체의 표면에 닿는 그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시뮬레이션을 할 경우에 네. 게임에서는 30프레임에서 60프레임이 초당 계속 네, 네, 렌더링이 계속 돼야 되는데 그 사양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페이크를 만든 거죠. 페이커로. 가짜로 마치 어떤 캐릭터가 있으면은 네. 제가 만약에 뭐 도시 어디 한 가운데 있어요. 네네. 한낮에. 네. 그럼 한낮의 그 도시의 그림을 네. 가져와가지고 네. 이 주변에서 마치 그 배경들이 있는 것처럼 값들을 이렇게 빛이 받는다라고 가져오는 건데 이것들을 또 텍스처가 이 캐릭터를 감싸고 있는 그 주변 환경이 네. 꽤 무거워요. 그거를 색상 값을 그 가져와야 된다는 그 계산 자체가 또 네.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거를 경량화할 방법으로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라는 구면조화 함수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네. 유니티에서는 네. 그 라이팅에 보면은 인바이러먼트 라이팅으로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 곳에서 그 환경광 처리를 이제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걸 굳이 다 이해하시려고 들면 너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아 이런 거 있구나 정도로만 그렇죠. 그냥 보고 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정도로만 일단 인식을 해도. 네. 이 주변에 저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이 주변 이미지에 있는 색상 값들이 캐릭터에 닿는다라고 네, 이제 네. 가정하고 계산을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서페에서 나온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지만 네. 대략적으로 어떤 거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또 좋은 짤을 가져왔습니다. 그 유명하죠. 예수 네. 초상화를 그린 그 성당의 네. 벽화를 어떤 분이 이제 덧칠을 하셔가지고 네. 비슷하게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뭔가 네. 이런 식으로 만드셨는데 이제 네. 스페리컬 하모닉스라는 게 뭐냐면요. 텍스처를 주변 환경을 감싸고 있는 이 텍스처를 그대로 사용하려니까 너무 비용이 소모가 많이 돼서 이거를 텍스처 없이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이에요, 수식. 스페리컬 하모닉스라는 거는 네. 구면조화 함수는 그냥 수식인데 이 수식에다가 네. 값을 넣으면은 마치 그 텍스처를 만약 그 색상을 얻어온 것처럼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그래서-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 조금 쉽게 생각하면은 특정 공간에 대한 컬러 값을 네. 이 기록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하는 거.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 있을 때 만약에 저희도 이게 공간이 있잖아요. 네. 이 공간에서 이 특정 이 포인트에서 네. 그런 주변에 대한 광원들이 네네네네.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네. 미리 그냥 계산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 위치에 왔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결정이 돼 있는 거네요, 사전에. 간접광에 대한 거. 네네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네네. 지금 갑자기 구면조화함수 이러니까 네, 갑자기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대학교 졸업한 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갑자기 강의실에 교수님 강의 듣는 것처럼 해갖고. 저 왼쪽을 보면은
실제로 텍스처를 샘플링 해가지고 네. 표현을 했을 텐데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진짜 식만 네. 가지고 한 거거든요. 오른쪽은. 네네네. 식만 가지고 표현을 한 결과랑 왼쪽에서 진짜로 텍스처에서 값을 읽어와가지고 표현한 거랑 네. 그 결과값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당연히 경량화된 쪽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생산성 측면에서는 좋겠네요. 네, 그래서 유니티 엔진 그리고 서페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면조화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페에서 제공하는 그 구면조화 함수가 있는데요. 네, environment irradiance라는 함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이 environment 텍스처로 들어간 그 텍스처로부터 그 구면조화를 계산을 해가지고 특정 위치에서 어떤 색상이 나와야 되는지 이제 네. 값을 알려주는 함수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쓰면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저희 회사 내부 프로젝트에서는 네. 그 그라디언트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러면 끝이다 하고 네. 이제 좋아하고 있었는데 네, 이러면 나가린데? 진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네, 이미지를 가지고 구면조화 그거를 적용을 하면은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라디언트를 쓰신다고 또 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만들다가 보니까 네. 결국은 구면조화를 결국 직접 구현을 했고요. 네. 그 샘플 예제로 제공이 되는 거기 코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니티랑 서페랑 최대한 그 그라디언트를 동일하게 맞춰보려고 했는데 네. 그라디언트는 그 유니티에서도 공개가 안 돼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똑같이 만드는 건 또 어렵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은 했지만 네. 예, 유사하게 만드는 데까지만 성공했다. 네, 이 정도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인다이렉트 디퓨즈 난반사가 처리가 됐으니까 네. 그 다음에는 정반사를 네, 처리를 네. 해야겠죠. 네. 그래서 왼쪽에 그 예제에서 모든 그 디퓨즈 뭐 메탈릭 이런 걸 걷어내고 반사만 꺼내가지고 오른쪽에다 제가 따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이 유니티 엔진에서도 보면요 막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얘는 구면조화를 안 쓰고 실제로 환경 맵을 그냥 샘플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맵 반사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그 어떤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나타내야 되다 보니까 네. 구면조화를 쓰면은 오히려 좀 단점이 되는 거죠. 퀄리티가 안 나오니까 그냥 샘플을 하는 방식으로 돼 있고 마찬가지로 그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도 그 반사된 그 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제 코드를 넣어놨어요. 그 쉐이더 만드실 때 이 코드를 그대로 갖다 붙이시면은 네. 주변 환경 반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저 캐릭터가 거울처럼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투영이라기보다는 반사해서 이렇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시각적으로 확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PBR에서는 저 값을 그대로 쓰진 않고 네. 이제 메탈릭과 러프니스 값에 네, 따라서 네. 저 강도를 조절을 하는 네, 거죠. 네. 이 부분에서는 반사가 많이 된 다음에는 저 값을 많이 쓰고 네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인다이렉트 디퓨즈, 인다이렉트 스페큘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서페 함수를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직접광 계산, 다이렉트 디퓨즈와 다이렉트 스페큘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려면은 다이렉트 디퓨즈와 스페큘러는 라이트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네. 주변에 어떻게 라이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 메인 라이트를 구해오는 과정이 이 아래에 이제 소개가 돼 있어요. 그 서페에서 보통 그 시프트 오른쪽 클릭으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인바이런먼트 로테이션으로. 근데 환경 맵을 돌렸는데도 캐릭터가 음영이 같이 이렇게 변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그거 보면 네. 예, 여기서 이 서페 화면인데요. 네. 여기서 시프트 오른쪽 드래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환경 맵이 돌아가는데 네. 환경 맵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캐릭터 조명 위치도 바뀌어요. 지금 그림자가 달라지네요. 마치 네. 그렇게 태양이 이렇게 지구 이렇게 자전하듯이 지금 이렇게 캐릭터에도 이렇게 그림자가 달라지는 네. 게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데 이 메인 라이트가 사전에 미리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메인 라이트라는 거는 저 위에 주석으로 파라미터 오토 메인 언더바 라이트라고 써주시면은 서페에서 자동으로 그 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라이트 말고도 카메라 관련 정보도 필요하잖아요. 카메라 관련 정보는 또 어떻게 얻느냐? 네.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월드 언더바 카메라 언더바 디렉션 해가지고 카메라의 방향을 가져오거나 월드 언더바 아이 언더바 포지션 이런 식으로 카메라 위치도 받아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추천드리는 거는 이것도 서페에서 미리 정의된 함수인데 getIvector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를 가져오면은 현재 카메라 위치에서 그 메쉬의 위치를 뺀 그 값을 얻어올 수가 있고요. 이 함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3D 뷰, 2D 뷰에 대한 분기 처리가 가능해서 그래요. 보통 이 getIvector라는 함수를 내부를 보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퍼스펙티브냐 아니면 오소그래피냐 이런 여부에 따라서 카메라의 위치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카메라가 바라고 있는 포워드 벡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분기 처리가 미리 다 돼 있고요. 저희가 화면을 보는 거는 왼쪽에 3D 뷰를 보여주고 오른쪽에 텍스처, 2D 뷰를 또 이렇게 따로 놓을 수가 있잖아요. 서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림라이트 같은 경우는 3D 뷰에서는 넣으면 좋은데 2D 뷰에서는 림라이트 같은 거가 나오면 오히려 지저분해서 텍스처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D 뷰에서는 림라이트 처리를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분기를 다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제작을 하시면 된다고 이제 안내를 드립니다. 네. 이거 노멀은 또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가 해가지고 로컬 벡터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서페에서 미리 제공하는 것들이고요. 다 HTML 그 파일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컴퓨트 로컬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이 로컬 벡터 안에는 버텍스 노멀, 탄젠트, 바이 탄젠트, 노멀, 아이 벤트 해가지고 노멀 관련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꺼내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직접광 계산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보통은 이렇죠. n.h, n.v, n.l, l.h 이런 그 조명 공식에서 사용하는 주요 값들을 이제 카메라랑 라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다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직접 계산해 봐야겠죠. 다이렉트 디퓨즈, 직접광의 난반사 계산을 할 때는 카툰 렌더링이니까 이제 반으로 음영을 쪼개야 되는데 여기 코드를 제가 넣어놨어요. 스무스 스텝 함수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아까 제가 유저 채널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딱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음영을 단순히 명도만 낮춰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그 아트 분들이 보기에 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색상이 나오는 거죠. 아, 칙칙해 보일 것 칙칙해 같아요. 보여요. 이 왼쪽에 나온 것처럼 그냥 단순히 그 디퓨즈 텍스처를 음영에 낮춰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 뭔가 특정 값을 뭔가 시프트를 하던가 미리 정의된 그 색상 값을 음영 처리할 때 사용하면은 오히려 더 예쁘게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섀도우 틴트 텍스처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를 유저 채널 0번에서 가져와가지고 쓰도록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아래쪽에 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파라미터 오토, 채널, 언더바 유저, 제로 해가지고 섀도우 컬러를 직접 서페에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폼 섀도우는 이걸로 처리를 하는데 그림자를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캐스트 섀도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이제 섀도우 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처리도 get shadow factor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받아오실 수가 있고요. 이 그림자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메인 언더바 라이트라는 그 변수랑 이제 매칭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따로 그 그림자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겠다 이런 정보는 조금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돼 있다는 거 안내드리고, 그럼 다이렉트 스페큘러 정반사를 이제 표현을 하려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음가신 대로 PBR에서 주로 사용하는 GGX 스페큘러 같은 공식들이 여기 아래에 잠깐 써놨는데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 그 머리카락 같은 경우 그 카지아 K라고 해가지고 헤어 같은 거 표현할 때 쓰이는 그 스페큘러 계산 공식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카지아 K라고 이렇게 머리카락에 이런 세로를 이렇게 그 빛이 번지는 그런 걸 쓰이는 걸 중에 하나가 저 카지아 K라는 공식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유니티에 있는 쉐이더를 그대로 서페로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완성된 거 아닌가?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유니티 엔진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쉐이더만 가지고는 구현하기가 어렵고요. 유니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 패스도 들어가고
포스트 프로세싱, 네. 후처리도 들어가고 네네.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다 합산이 돼가지고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서페에서 만들 수 있느냐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서페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버텍스 쉐이더랑 그 포스트 프로세스, 멀티패스 이런 것들은 다 안 되고 픽셀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구현 내용만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하게 엔진과 동일하게 만들겠다 이런 건 조금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작업을 하게 될 때 서페에서 이제 기본 세팅된 거에 맞춰갖고 이제 엔진에서 기본적인 환경 세팅에서 여기 설명하고 있는 추가 패스라던가 포스트 프로세싱 관련된 것들을 뭐 끈다든지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것만 세팅해서 맞춰갖고 작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 여기 쉐이더 같은 경우도 임포트 리소스를 해가지고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제 가져온 건 여기 있는데 이거를 쉐이더 세팅에다가 이제 갖다 넣으면 되는 거죠. 원래는 이게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ASM 메탈 러프로 이 들어가 있는 거를 여기다 그냥 가져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캐릭터 바뀌고 그 여기 기능을 몇 개 넣어놨어요. 지금 여기 어플라이 섀도우 맵, GI 플래튼, 뭐 섀도우 스레셜드, 페더 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코드에다가 다 이제 그 제가 아까 말드렸던 대로 파라미터로 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심지어 컬링도 백페이스 컬링을 하니까 그 캐릭터가 의상 같은 경우는 아래쪽을 안 만들어 놨었는데 이거로 안 나오니까 캐릭터 안쪽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넣어 놨고요.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다 정의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을 경우에 이렇게 쉐이더 세팅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인바이러먼트 맵도 볼 수 있게 해놨고요. 프리뷰로. 앞서 보여주신 그 코드에서 변수로 선언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GUI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거네요. 여기서 실제 세부 설정 값들을 조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유니티도 보여드릴게요. 유니티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라이팅 리소스를 스카이박스로 하면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스카이박스를 기반으로 구면 조화를 계산을 하고요. 이거를 그라디언트로 놓을 경우 이렇게 스카이 컬러, 이케이터 컬러, 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세 가지로 보여지는데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네요. 이거를 끄면은 이제 이거 세 개의 값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명에 따라서 그 NPR 쉐이더는 보여지는 결과가 달라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니티랑 서페에서 환경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시면은 작업하시기 수월하다는 거, 그거를 좀 어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다들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따로 파라미터를 안 넣어놨지만 보통 쉐이더를 사용하실 때 베이스 컬러를 따로 또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뭐 그거 외에 막 이미 들어온 텍스처를 후보정을 하는 파라미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쉐이더에. 유니티나 이런 게임 엔진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근데 이거를 모두 다 서페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서페는 텍스처를 만드는 툴인데 텍스처를 후처리를 하는 기능을 쉐이더에다 넣어 놓으면은 그 텍스처를 수정해서 표현을 할 게 아니라 거기서 파라미터 조정한 걸 그대로 사용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서페는 텍스처를 제작하는 툴인 만큼 이런 후보정하는 값들은 빼고 쉐이더를 포팅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조금 안내를 드렸고요. 그 후보정은 다른 툴에서? 이거는 텍스처를 만들고 와가지고 유니티 엔진에 넣었는데
다시 이제 수정하기는 어려워요. 네네네. 근데 보여지는 모습이 아쉽다 할 때 그때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조금 정리를 더 드리면은 이제 서프에서 저런 이제 쉐이더에서 파라미터로 수정을 하게 되면은 네. 서프에서는 수정한 값들이 보이는데 결국은 이제 유니티로 안 넘어가는 거 보이네. 텍스처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팅된 그 쉐이더 세팅까지 그대로 유니티 와서 하면 되긴 하겠지만은 얘기하신 대로 이 리소스를 제작하는 툴이니까 네네네. 이걸 파라미터 수정해서 만들기보다는 직접 이제 리소스를 수정해서 넘겨가지고 보는 게 좋지 않나 그 얘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잘 따라오고 계셨나요? 네, 뭐 알겠습니다. 네, 어떤 신조이신지 제가 압니다. 네, 압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TA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커스텀 쉐이더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겠구나. 라는 정도로 일단 개념을 잘 숙지하셨으면 그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커스텀 쉐이더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봤고요.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보여주셨던 이 쉐이더 작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코딩 지식이 필요한지는 C를 다룰 줄 알면은 그 새로운 언어 아까 HSGL이라고 HLSL, GLSL. 네네네. 그 언어들을 숙지하는 데는 학습하는 데는 큰 이제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TML도 완벽하게 다루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HTML 코드 정도만 다룰 수 있거든요. 아마 순수하게 아트 작업을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저와 비슷한 수준 아니면 저보다 오히려 더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되게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사전에 좀 공부하면 좋을 그런 저 분야의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료? 어떤 거를 토대로 해서 이런 지식을 좀 습득하면 좋을지, 어떤 경로를 토대로 해서 학원을 다니는 게 나을지, 유튜브를 독학하는 게 나을지, 만약에 그렇다면 추천해 주실 만한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NPR 쉐이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튜브에서 다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관련 튜토리얼 영상을 많이 올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걸 만드는 거는 쉐이더 자체는 어렵지가 않을 텐데 문제는 처음부터 계속 사전 지식에서 언급이 됐는데 근본적으로 이 디지털 데이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뭔가 나만의 커스텀 쉐이더를 만들 수가 있겠군요. 네, 이게 지금까지는 그냥 보여지는 그 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셨다면 사실은 이것들이 다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쉐이더 코딩은 이전보다는 요즘에는 좀 이제 책이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청강대 계셨던 대마왕님이 쓰셨던 이제 URP 쉐이더 스타트업 그게 이제 HTML 기반으로 이제 할 수 있게 아트도 따라올 수 있을 정도 레벨로 설명을 하고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온 책은 그 비주얼 스크립팅, 즉 언리얼 매테리얼 에디터처럼 이렇게 노드 구조로 하는 것들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이전에 쓰셨던 책이 이제 그 쉐이더 언어가 HLSL이 있고 GLSL이 있고 또 엔비디아에서 만든 CG라는 게 있어요. 유니티가 예전에는 CG를 베이스로 이제 쉐이더 작성하다가 HLSL로 넘겨왔는데 새 언어다 그게 그렇게 문법적으로 차이가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던 간에 한번 쉐이더를 코드 레벨에서 따라하는 거에 대해서 겁을 굉장히 많이들 내세요. 근데 이제 기반 지식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코드 레벨에서 직접 쉐이더를 한번 만져볼 수 있는 거는 얘기하신 것처럼 유튜브나 아니면 온라인 사이트라든지 책도 있고 요즘에는 한번 조금 관심 가지면은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TA 쪽 좀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마왕님 책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유명하신 분인가 보군요. 대마왕님의 책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시연하실 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코드를 작성을 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라는 게 AI가 있거든요. 그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붙어서 그 코딩을 도와줘요.
내가 실제 코드를 뭐 예를 들어 작성을 할 때 네가 작성할 코드는 이런 거지 하고 그 코파일럿에서 아예 미리 코드를 다 만들어서 막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코드를 하지 않고 자연어로 그냥 질의를 해도 그거에 맞는 코드를 만들어주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코딩도 그런 뭐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챗 GPT한테 물어봐서 쉐이더 코드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막 챗 GPT가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전부를 만드는 건 힘든데요. 네네. 그 아까 다이렉트 스페큘러로 막 GGX 뭐 이런 네네네. 공식들이 네. 있어요. 네. 기본 그 정의된 공식들이 네. 많이 있는데요. 정반사, 난반사에 관련해서 네. 이런 부분들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내부에 AI R&D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쉐이더 같은 경우도 뭐 테스트 해봤는데 네. 전체를 다 짜줘 이러면은 네. 거의 못쓸 물건이 나와요. 네. 얘기하신 것처럼 네. 함수 하나 정도 이렇게 특히 많이 알려진 수식 같은 경우 좀 알려줘 하면 그런 건 나오고 지금 프로그래밍에 비해서 쉐이더 쪽이 네. 이 자동화 되는 게 굉장히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인텔리전스 쪽에서 이제 네네. 보통 이제 C샵이 됐든 CPP가 됐든 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인텔리전스 깔아가지고 막 하게 되면은 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딱 잡아주고 이러는데 네. 쉐이더는 아직까지 그 정도도 안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네. 이쪽은 아무래도 좀 직접 그냥 네. 하시면서 네. 궁금한 거를 챗 GPT에 물어보는 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야, 이게 그 개발자분들이 그 챗 GPT나 이런 것들 나오면서 좀 도움도 많이 받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좀 두려움을 되게 많이 느끼시고 있거든요. 나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도 계신데 쉐이더 코딩 쪽은 아직은 그런 AI가 들어올 정도의 뭐랄까요, 그 데이터가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상태. 그래서 그 전문 TA 분들의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기간이 아직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겠네요. 뭐 저도 이제 미래를 이렇게 예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AI를 활용해서 하기에는 네. 결과물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생각보다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고요. 네.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진홍님께서는 컴투스에 입사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저희 세션을 통해서 TA라는 직무에 흥미가 생기셔서 TA로서 전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TA의 신입으로서 뭔가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TA 신입으로 취업에 성공하신 진홍님의 취업 노하우라고 할까요? 나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컴투스의 TA로 입사하게 됐다. 뭐 그런 노하우나 팁?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TA가 되기 위해서. 일단 저 처음에는 아트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원화도 처음에 잠깐만 해보고 네네네. 캐릭터도 만들어보고 배경도 만들어보고 막 레벨 디자인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건드려 왔는데 네. 원래부터 관심이 있던 그런 MPS 스타일의 캐릭터가 네. 만들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D 맥스에서 보여지는 그 뷰포트 상에서의 모습이 네.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본인이 만들어 봤는데 이상하게 나왔구나. 그렇게 느껴지신 거네요. 예, 그리고 그 언리얼 엔진에다가 만든 걸 막 집어 넣어 보기도 했었어요. 네. 언리얼 엔진에 넣으면 때깔이 좋다. 네. 사람들이 다들 그러니까 한번 네. 넣어보면 되겠지 하고 집어 넣었는데 네. 넣어도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사 느낌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MCR 은. 만든 거를 그 캐릭터를 넣은 거는 네.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네. 항상 뭔가 그런 기능도 그때는 잘 몰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려면 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하면서 파기 시작을 했어요. 네. 파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 그 게임 엔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렌더링이란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네. 그 캐릭터를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네네. 이런 완전 거의 프로그래밍이죠. 프로그래밍 관련된 부분도 계속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목표를 하나 정한 거죠. 네. 이 MPR 스타일의 캐릭터를 만들고 싶은데 네.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것들을 다 파헤쳐 나가면서 네. 만들어냈다. 네. 그러고 나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더니 그걸 보시고 야 이거 물건이네. 이거 이 친구 야
해야겠네, 같이 해야겠네. 그렇게 또 마음이 드셨나 봅니다. 네, 일단 서류 검토하다가 네.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TA 신입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네. 중요하지만은 네. 제가 그 물어보시는 이제 분들한테 제가 꼭 이런 얘기 하거든요. 쉐이더를 잘 짜고 프로그래밍을 잘할 사람이 필요하면은 네. TA를 안 뽑고 네. 프로그래머를 한 명 더 뽑으면 돼요. 네. 그렇잖아요. 네네네. 아무리 TA가 뭐 쉐이더 잘 짜고 뭐 이렇게 스크립트 잘 짜고 코딩 잘하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네. 전문 프로그래머가 하는 것만큼은 안 돼요. 아, 근데 굳이 네. 그러면은 TA한테 네. 쉐이더를 네. 짜라고 맡기고 네.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네. 이게 심미적인 거, 예쁘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 심리적인 요소를 더 잘 캐치할 수 있겠네요. 네, 고민하면서 네. 거기에 맞춰서 네. 아트 쪽에서 제작하는 그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니까 네네네. 꼭 이런 코드 레벨에서 풀지 말고 네. 리소스 단에서 풀어야 되는 것도 판단할 수 있고 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TA를 뽑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TA 하려고 그러면은 뭐 프로그래밍 꼭 공부해야 되냐, 네네네. 쉐이더를 잘 짜면 되느냐. 네. 물론 필요는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아.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네. 내가 만든 거를 예쁘게 보여주고 싶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근데 그건 또 아마 개개인마다 또 다 다를 텐데, 그 개개인마다 다르니까 그거를 완성해 가는 그 길도 또 분명히 또 다 다를 거고, 네. 방법도 다양할 거고. 근데 그거를 지금 5만 가지 방법을 직접 다 한번 겪어보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쌓인 노하우가 어마어마하신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딱 입사를 하게 되신 거라고 간단히 요약을 해도 네. 네. 그런 거로 봐도 되겠네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게임 회사에 종사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게임 개발에는 정말 다양한 직무의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개발자, 아티스트, 기획자, 그리고 이제 TA까지 많은 그런 직무들이 있는데, 게임 개발에 종사하는 이런 다양한 직무들 중에서 TA라는 직무의 미래라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지금 수요가 정말 많이 생기고 있고 공급은 부족하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그 추세는 쭉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뭔가 TA도 또 다른 형태로 뭔가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그 아까 앞서 이야기 드렸던 대망님 네네. 하신 얘기가 아티스트가 기술을 이해하면은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 마왕님 생각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모든 아트들이 기술적인 거를 잘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은 네. TA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쵸? 진짜 네. 뭐 그분들이 하면 되니까. 네. 네네. 그런데 오히려 수요는 늘어나는 게 네. 점점 가면 갈수록 굉장히 기술적인 것들이라든지 뎁스나 이런 것들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네. 누군가는 그러면 이걸 기술적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TA들이 아닐까 싶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컴투스에 있지만은 이전에 유니티 근무할 때는 게임뿐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업체들을 다 만나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게임 엔진이나 이런 그 서브텐스 같은 이런 DCC 툴도 이제는 게임 제작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영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네네. 이제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네. 이제 인더스트리 산업 네. 쪽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서도 네. 이런 리얼타임 컨텐츠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점점 더 이거와 관련된 직무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보다 게임 제작에 대한 기술적인 그 발전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분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TA실이 9명인데 네. 그쪽에서 엔진에서 이제 렌더링 관련된 것들 기능 전담하는 엔지니어들이 아예 따로 있고요. 네. TA들도 있지만 TA들 안에서도 이제 진홍님처럼 렌더링이나 이런 뭐 이제 다른 그 툴 같은 거 구현하는 역할도 하고 네. 애니메이션 리깅, 맥스에서나 이제 맥스 같은 블렌더 같은 이 DCC 툴에서 또 기능 서포트하기 위한 또 전담 TA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직무별로 점점 더 세분화되고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네. 이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이겠지만은 어쨌든 게임 만드는 게 굉장히 기술의 집합체 중에 하나다 보니까 네. 그거와 관련돼서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계속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홍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당연히 장밋빛으로 생각하셔서 TA가 되셨겠지만, 네. 뭐
T가 아니더라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T의 미래를 걱정을 안 해왔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게임을 개발하는 그 역량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되게 다양한 산업군으로 전파되고 있다고 할까요? 게임 개발 기술을 다른 산업군에서도 활용하는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게임 개발 업종에서는 TA에 대한 직무가 점점 이제 막 그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니까 이게 게임 개발 기술이 다른 업종으로 전파가 되면 TA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빅게임 쪽에서 좀 TA 구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한 몇 년째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도 해주고 일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여전히 좀 사람 좀 없냐고. 야, 여러분 게임 회사에 지원하고 싶으시면은 TA입니다. TA. TA를 준비를 하시면은 매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TA가 되기 위해서 좀 밟아야 할 코스나 이런 갖춰야 할 지식은 되게 많긴 하지만 일단 현재 상태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매우 미래가 창창한 그런 직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긴 시간 오늘 준비한 세션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패널별로 오늘 이렇게 참여하게 된 그런 소감이라고 할까요? 소감을 좀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어떠셨어요? 어도비 웨비나 해달라고 참 예전부터 얘기 주셨는데 적당한 소재가 없어가지고 이런 기회를 못 만들었는데 근본에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한편으로는 기존의 웨비나에서 이제 그런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노하우나 맞습니다. 이제 경험들을 공유했다면은 이번은 작업 환경에 대한 부분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저걸 굳이 알아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작업을 하실 때 조금 더 나은 결과물, 특히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늘은 NPR을 했지만은 만약에 PBR을 좀 더 커스텀해서 조금 더 괜찮은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서페에서 그걸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 이걸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은 엔진 프로그래머나 TA가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서브텐스 페인터에서도 이렇게 커스텀해서 쉐이더 교체가 가능한 걸로 아는데 혹시 가능하냐라고 물어볼 때 이 지식이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랜만에 또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NPR 스타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저 기존의 서페의 강점이 있었던 그런 매우 극사실적인 하이퍼 리얼리즘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홍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어쨌든 정말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해주셔서 저희는 참 감사하게 잘 듣기는 했는데 솔직히 어렵기는 했었지만 어떠셨어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되게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다가 도망 많이 안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도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신뢰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해보면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야, 이게 밥 아저씨가 그림 이렇게 그리면서 참 그 느낌인데요, 지금? 그래서 뭔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자리는 또 처음이라서 저는 참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성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홍님 거 이제 PPT도 보고 내용도 보고 하니까 어쩌면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를 약간 좀 더 이제 아트 입장에서 좀 더 접근하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기능들이 거꾸로 존재했어요. 저희 지난 웨비나도 혹시 보셨던 분이라면 이제 PBR의 그 기능 중에 필터 중에 그쵸, 라이트닝 베이크닝 혹은 베이클 라이트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해당 기능에 보게 되면 아까 설명에 나왔던 태양빛, 그리고 땅의 컬러, 그리고 지평선 컬러 이런 부분이 똑같이 들어있고 심지어 거기에서 약간 블러라든가 그런 기능까지 있는 게 저도 이제 딱 보니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런 애가 나왔구나. 어떻게 보면 좀 아트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접근하기 좀 더 편하게 만들어진 기능이 추가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거꾸로 들었어요. 덕분에 많이 또 배우고 갑니다. 되려 아트 분들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본인의 하시는 업무에 있어서도 좀 더 좋은 퀄리티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서페와 게임 엔진에서 NPR 스타일의 캐릭터를 문제없이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커스텀 쉐이더 제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채팅창에 설문조사 링크가 공개가 됐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명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드린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션이 사내에서 TA 직무로의 전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TA 신입으로의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TA 분들께서 하는 업무 지식이 필요한 아티스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